우리나라 치킨 브랜드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아마 평소 치킨은 자주 드시겠지만 브랜드 숫자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텐데 자그마치 700개가 넘어요. 700개. 매장 수가 아니라 브랜드 수예요. 브랜드 수. 치킨 매장 수로는 전국적으로 8만 개 정도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수치는 전 세계에 있는 3만 8천여 개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2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아마 이 동네에 있는 수십 개의 치킨집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감이 오실 텐데, 사실 700개가 넘는 치킨 브랜드, 8만 개가 넘는 치킨집들이 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진 않아요. 1년 안에 사라지는 브랜드도 많고 1년 안에 없어지는 치킨집도 상당수예요.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분명히 새로 생긴 치킨집이 있어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치킨 공화국의 현실이에요. 누구나 홀딱 반한닭이라는 치킨 브랜드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이미 좀 유명하죠.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브랜드예요. 약간 치킨계의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홀딱 반한닭은 전국에 약 240개의 매장이 있어요. 국내 최초로 이 쌈닭이라는 메뉴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싸먹는 거, 어쩌면 너무 오래된 브랜드라서 한물 같다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10년이 더 된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누구나 홀딱 반한닭은 그 치열한 치킨 공화국 시장에서 10년 동안 240개의 매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4가지로 함축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충분한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누구나 홀딱 반한닭이 10년 동안 살아남고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니치 전략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킨 하면 먼저 기름에 튀기는 걸 떠올려요. 대부분의 치킨 브랜드가 튀긴 닭이 메인 메뉴이고요. 그런데 누구나 홀딱 반한닭은 10년 전 처음으로 생겼을 당시에 오븐 구이의 포맷 형태로 개발이 됐어요. 사실 대중적인 입맛 놓고 보자면 기름에 튀긴 닭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선호하긴 해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인간의 뇌는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 때의 인간 DNA가 아직까지 우리 몸에 남아 있어서 이어져 오고 있어서인데,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언제 먹을 게 다시 생길지 몰랐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칼로리가 높은 음식물은 무조건 체내에 저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었어요. 그래야 먹을 게 풍족하지 못했던 그 원시 시대 때 오래도록 살아남고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 DNA가 우리 몸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튀긴 닭 역시도 막 1인 1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배가 터질 때까지 말이에요. 누구나 홀딱 반한닭은 그에 반해서 칼로리가 좀 현저히 낮아요. 튀긴 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웰빙이라는 과거 트렌드를 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층이 많이 생겨났어요. 오븐 구이에 대한, 건강한 치킨에 대한 이 절대적인 팬층이 두터워졌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팜유 파동, 밀가루 파동에도 치킨 파우더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들의 수익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소비자 입장으로 보자면 건강을 생각하는 슈퍼팬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년 물가 파동으로 인한 수익성 변화에도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 실험 단체에서는 튀긴 닭을 매일 한 마리씩 먹으면 수명이 10년은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튀긴 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올 때마다 오븐 구이에 대한 소비는 늘고 있고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니치 시장을 정말 잘 파고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정체성. 누구나 홀딱 반한닭은 누가 봐도 치킨집이에요. 네이밍에서 분명히 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누구나 홀딱 반한닭 본사 직원들이나 가맹 점주님들에게 관련된 질문을 하면 치킨펍 호프집이라고 대답을 보통 해요. 즉 제3자가 보는 정체성과 누구나 홀딱 반한닭의 일원이 느끼는 정체성은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누구나 홀딱 반한닭 대부분의 매장은 홀 영업 위주의 매장들이 많다라는 거죠. 배달보다는 홀 매출이 월등히 높고요. 실제 내부 데이터를 제가 좀 봤는데 240개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이 4,4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 홀 매출이 76%가 넘어요. 배달 매출은 한 24% 정도 선이고요. 재미있는 건 홀 매출 76%에서 40%가 주류 매출이라는 건데, 술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피스 상권에 있는 50평대 한 지점의 경우는
홀매출은 월 최고 매출이 2억 3천만 원, 일매출이 1천만 원이 넘어서요. 여기에 홀매출이 70%가 넘어간다? 주류 매출이 30%에서 40%이다? 물론 뭐 초 A급 상권이 이게 가능한 매출이겠지만 마진율을 놓고 보면 배달리 비중이 높은 치킨 업계의 수치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스코어예요. 평수가 커서 매출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평수에 20평대 중심가 상권의 매출 데이터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월 매출 7천만 원, 일 매출 300만 원이 넘었어요. 홀 매출이 70%가 넘었고요. 그만큼 배달보다는 홀 위주, 호프집의 정체성이 강한 거예요. 이 많은 치킨 브랜드들이 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곳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정체성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이 가진 그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치킨집하고만 경쟁하지 않는다. 호프집도 같이 경쟁한다.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정체성은 개인의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특히나 이 브랜드에게는 더욱더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놓고 보면 치킨집하고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호프집과도 동시에 경쟁을 하는 그런 정체성, 우리는 이제 치킨집이 아니라 치킨펍, 호프집이라는 정체성은 브랜드의 영속성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유는 올인 전략 때문입니다. 올인 전략.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생명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대략 5년 정도예요. 5년 정도가 지나면 본사가 없어지거나 혹은 관리가 되지 않고 서서히 저무는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가맹점수가 막 늘어나다가도 4, 5년을 기점으로 쇠퇴하는 브랜드가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장기간 운영되고 지속되는 브랜드를 보면 급격하게 가맹점이 늘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지속 성장을 해요.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의 경우는 2019년에 177개, 2020년에 203개, 2021년에 230개, 2022년에 240개 정도로 가맹점이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생겨나진 않았어요. 치킨 브랜드 치고는 아주 조금씩 늘어난 거죠. 치킨업의 특성상 워낙 많은 브랜드의 유입 그리고 뭐 치열한 경쟁으로 단기간에 가맹점을 빠르게 확장시키지 못하면 브랜드의 존속성 자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종 전환으로라도 이 물류를 막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간판가리 가맹점 유치에만 혈안인 것들도 많아요. 반대로 이제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은 오래 이어져온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가맹점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가맹점을 늘릴 기회는 좀 많았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TV CF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CF 송출하고 나서 한 달에 창업 문의만 거의 한 수백 건씩 몰려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매장 오픈으로 이어진 건 아주 소수였어요. TV CF 비용을 100% 이제 본사 부담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매장 오픈으로 물류 수익을 좀 얻어야지 본사에서는 회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조금 신기할 정도예요. 매장이 오래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상권과 입지를 고려해서 될 곳에만 오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본사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가맹점과의 이 상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데모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이 올인 전략이라는 건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이 이런 치열한 치킨 업계 경쟁 구도에서도 꿋꿋하게 하나의 브랜드에만 올인하고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생명력 5년이 되기 전에 많은 본사에서는 이 서브 브랜드를 만들고 대부분의 힘을 서브 브랜드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워낙 이 외식 트렌드가 좀 빠른 우리나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죠.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을 운영하는 TMB 코리아가 가맹 사업을 시작한 2011년부터 오직 누구나 홀딱 반한 닭 이 브랜드 하나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쌈닭이라는 메뉴도 올인 전략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쌈닭에서 이 파생되어지고 있는 메뉴도 많아지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인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판매도가 낮은 메뉴는 아예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오븐닭 신메뉴를 내고 있어요.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을요. 치킨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표 메뉴가 있는 브랜드는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은 쌈닭이 대표 메뉴가 되었고 10년 이상을 한 브랜드, 한 메뉴로 올인하면서 두터운 슈퍼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1,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브랜드 리뉴얼도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접시나 메뉴판, 홍보, 인쇄물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가맹점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가맹점주님들의 충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것도.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표본 확장 때문입니다. 표본 확장. 제가 정체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표본 확장은 정체성과는 또 다른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출점하는 곳을 보면 꽤 다양한
다양한 포지션을 구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선릉 1호점과 종로 9청점, 시청역점 이런 곳은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고 법인카드의 매출이 높아요. 홍대점이나 노원점은 중심가 상권으로 20, 30대 손님들이 많고요. 치킨도 많이 나가지만 오히려 사이드 메뉴 주문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어요. 목동 자이점과 순천 신대점 그리고 백옷 한라 비발디점은 완벽한 주택 상권인데 가족 단위의 손님층이 대다수예요. 쌈닭이 많이 팔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 크게 세 가지 상권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손님층의 표본을 많이 확장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의 느낌을 더해서 추억을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걸 우리가 휴멀로그라고 하는데 휴멀로그가 펍의 느낌을 좀 인테리어에 많이 접목을 시켰어요. 어떤 포지션에도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게 말이에요. 메뉴의 구성도 좀 보면 치킨과 좀 페어링이 잘 되는 그런 사이드 메뉴, 식사도 같이 해결하는 메뉴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뭐 칩빵 파티, 베이크 치킨, 로스트 치킨, 뭐 퀘사디아, 쫄뱅이, 똥집강정, 칩빵 치킨 샐러드, 칠리 나초, 뭐 30cm 대왕지포, 버터구이 오징어, 로제 쫄볶이 등등등 메뉴가 많긴 한데 다양한 상권에서 다양한 손님층을 사로잡는 메뉴 구성으로 멀티 포지셔닝이 가능해요. 베이크, 로스트, 쌈딱, 풍미, 미니 이렇게 이제 5가지 카테고리로 메뉴를 구분 지어 놓다 보니까 손님층의 표본을 더욱더 높일 수 있었고요. 참고로 이제 업계에서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안 시키는 브랜드로 좀 누구나 홀딱 반한다기 꽤나 유명해요. 점주님들은 아실 거예요. 사이드 메뉴의 매출 비중이 꽤나 높다라는 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이 브랜드를 파고들다 보니까 한물간 브랜드인 줄 알았던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이 10년 넘게 살아남고 또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더 좀 기대되지 않나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좀 주춤하면서 다시금 전통적인 홀 영업 중심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1인 1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쌈닭 매니아이기도 한데 전국적으로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의 쌈닭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가끔 이제 출장 가서도 먹고는 싶은데 가맹점이 없어서 못 먹었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 4가지의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매장 꾸리시길 바라면서 건프로에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판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